예, 저는 그 한림법학원에서 민사법 담당하는 김나훈 변호사입니다. 매년 보면 그 발표하고 설명할 때 날씨가 굉장히 좋던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죠. 저도 뭐 시험에 떨어진 경험이 더 많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매년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나가지고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나서 그랬는데 올해는 좀 뭐 일주일 늦어졌고 그 다음에 원래 금요일 날 발표나면 목요일 날 이렇게 발표나는 게 이제 뭐 정상적이긴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상황들이 다 다르실 텐데 일단은 뭐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뭐 시험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전체 커리큘럼은 이제 팀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민사법 한정해서요. 그래서 민사법 한정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출제 경향은 제가 뭐 1회 변식 때부터 그렇고 쭉 와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작업을 해보면 전체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실 텐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뭐 어떤 변화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제 민사법에 한정해서 다른 과목은 제가 모르니까 한정해서 보면 결론을 물었단 말이에요. 결론은 선택 사례 기록 분문하고 이 판례 결론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 판례를 아느냐 그럼 이제 알면은 맞추고 사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비근하게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러니까 작년 시험 문제 보면 사례형에서 뭐 혼인 취소 같은 거 이런 거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판례 결론만 하면 다 판례 쓰고 이제 삼포서검 점수를 주고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에 대해서는 그냥 뭐 결론을 알든 모르든 막 이제 다 열심히 판례를 외우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기존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런 비중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 판례가 왜 여기서 적용되는지를 아느냐? 왜 이 판례가 이 문제에 적용되는지를 옛날에는 이 판례가 이건데 그걸 알고 있느냐 이걸 물었는데 지금은 이 판례가 여기 이 문제 내가 출제한 문제 이 판례가 적용되는지를 아느냐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기다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쟁점이 주어졌을 때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판례를 종합해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 아느냐 이제 이런 식의 비중들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올해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렵던 게 심지어 선택형에서조차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택형 제가 이제 해설 작업을 매년 달았으니까 그거 보면 옛날에는 그냥 뭐 다음 주 뭐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것에 뭐 키워드 따가지고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서 그냥 판례 긁어다 밑줄 쳐놓고 해설을 달면 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판례 두세 개를 조합해가지고 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택형이 어렵던 거죠. 그럼 매년 보면 선택형 예상 커트라인이 한 100개 정도 됐는데 올해는 예상 커트라인 95개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딱 5개 정도, 5개에서 7, 8개 정도니까 이제 뭐 한 10점 정도 커트라인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커트라인이 뭐 800 후반대였다가 뭐 890점 정도가 커트라인이었는데 지금 한 880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딱 그 점수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실력이 그러니까 성적이 좀 불안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뭐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매년 보면 한 100개 정도 맞는 사람들이 95개 정도 맞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실력이 한 80개 되는 사람들은 75개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확 떨어져가지고 60개라고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울수록 이제 그냥 이게 비례적으로 이제 커트라인이 100개 정도였는데 올해 95개였다. 그럼 이제 평상시 한 80개 정도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은 75개가 아니라 60개 대 초반으로 확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제 어제 오늘 제가 상담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질문하신 내용들이 내가 뭐 이제 초시 때하고 제시 때 초시 때는 뭐 선택형도 제대로 못 보고 조시 통과하냐고 해갖고 시험 봐가지고 객관식 한 80개 맞았는데 1년 동안 제시하면서 뭐 객관식 문제 2, 3회독도 했는데 오히려 객관식 성적이 70개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뭐 시험에 불합격한 건 둘째치고 내가 공부해서 그만큼 공부한 만큼 성적이 어느 정도 올라야 뭐 앞으로 3시를 하든 4시를 하든 할 텐데 이건 공부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초시 때는 객관식 문제 하나도 안 풀고 그냥 조시만 겨우 통과했고 시험 봐도 80개를 맞았는데 1년 내내 뭐 객관식 문제지 2, 3회독 하고 수업도 듣고 뭐 진모도 풀고 했는데 오히려 성적이 떨어졌다. 근데 이건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자기 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80개나 올해 70개나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그냥 자기 수준을 유지한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원인이 뭐냐? 이제 민사법의 한정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출제 경향이 바뀌었다고요. 출제 경향이 바뀌어가지고 그 비중, 물론 예전부터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비중이 이제 높아진 건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뭐 책들 보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이제 우리는 7개 과목을 선택 사례 기록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 많으니까 이제 기본서 같은 걸 못 보고 소위 말하는 이제 암기장이라는 책으로 보는데 이름만 암기장이지 사실 뭐 이 내용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긴 하죠. 근데 보면 책들이 이제 분량을 줄여야 되니까 이제 위에 이제 예를 들어서 판례가 있단 말이죠. 판례가 뭘 설명하잖아요. 뭘 이제 범지적으로 쭉 설명하고 이제 결론 부분이 있는데 책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요? 이 결론만 잘라서 책에 실어놨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대부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공영민을 다 7과목을 다 해야 되는 선택 과목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책들이 이걸 이제 이렇게 하면 양이 많아지니까 이걸 자르잖아요. 자르고 결론만 딱 씌워놓죠. 그럼 볼 때는 깔끔하게 보이는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보면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근데 그냥 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뭐 로스쿨을 할 정도면 공부 실력은 있으니까 막 열심히 외우죠. 외우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기존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대비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르르 무너진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80점 맞았는데 올해 1년 동안 뭐 죽어라 공부했는데 오히려 점수가 떨어졌다. 이건 점수가 떨어진 게 아니라 문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냥 자기 점수 수준인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또 공부하면 또 똑같아지는 거죠. 1년 내내 고생해가지고 또 하면 만약에 올해 정도 문제 수준 나오면 내년에 또 80개예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공부 방법에 있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유치한 비유지만 제가 이제 그 일기 때부터 쭉 봐왔잖아요. 저도 수험생이었고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하면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독해를 한다. 근데 내가 이 단어를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전을 안 찾아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그냥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책이란 뜻이구나. 뭐 그림도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건 아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를 붙이느냐 덜을 붙이느냐에 대한 이런 것들은 뭐 공부를 하지만 단어 자체를 모르니까 그럼 사전을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걸 사전을 안 찾아보고 여러분들 그냥 이제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추측을 해가지고, 책인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뭐 다른 문장들을 보다 보니까, 부킹, 이런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적응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책인데, 이건 ing는 현재 진행, 이것도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이제 뭐 학교 나가서 보고, 이제 로스쿨 학교에서 가신 분들 쭉 이렇게 이제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어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제도적 측면인데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극복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극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1년 내내 고생해서 또 그 자리라고요, 그 자리. 그래서 또 뭐 800점 맞았는데 1년 내내 죽어라 고생했는데 800점 또 문제가 조금 어려지면 성적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담하는데 중요한 테마들이 보면 1년 공부했는데 오히려 성적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성적이 뭐 100점, 10점이라도 올라가야 앞으로 뭐 희망을 갖고 공부할 거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성적표를 보면 그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유지가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어려우니까 객관적으로 점수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점수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대부분 보면 그냥 자기 수준인 거예요. 그냥 그 수준에서 계속 뭐 초시 때 800점 맞았던 분들도 그냥 똑같은 방법을 하니까 또 한 800점, 810점, 20점 왔다 갔다 뭐 800점이나 20점이나 똑같잖아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공부 방법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민사법은 쉽게 해서 오픈북으로 시험을 봐도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공부 방법에 좀 변화를 주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원리를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냥 간단하게 정리된 거에서 외우고 뭐 동그라미 쳐놓고 외우고 이제 이런 판례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금방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럼 다시 다음 회독 할 때는 또 제로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회독이라는 게 뭐예요? 1순환 때 1시간 걸렸으면 2순환 때 50분을 줄고 3순환 때 30분을 줄고 이래야 되는데 1순환 때도 1시간, 2순환 때도 1시간 이렇잖아요. 그러면 공부 사람이 이상 그게 지쳐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공부를 하실 때 기본이 되는 우리가 뭐 변씨는 이제 암기장을 많이 보니까 암기장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암기장이라는 게 뭐 요즘 책이 뭐 워낙 두꺼워졌지만 그걸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형 문제도 풀고 사례형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선택형 문제 푼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책 사가지고 처음에 이제 고민하죠. 뭐 3개년을 풀어야 되냐, 5개년을 풀어야 되냐 이런 것들도 많이 질문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암기장 이제 기본 내용을 읽고 이래서 오늘 내가 대리를 공부한다고 대리 기본서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문제집을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여기 있는 판례들도 있을 거고 없는 판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건 지워 나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선택형 공부한다고 하면 일단 1순환 때는 내가 저 진모 전까지 선택형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선택형 잡아가지고 그냥 저기 뭐예요. 1번부터 쭉 풀잖아요. 그럼 아는 것만 풀고 모르는 거 계속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자당 같은 그 복잡한 문제들은 공동자당의 법률을 모르는 상태에서 해설지만 보면 해설지 판례가 한 페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게 독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아니면 진짜 성실한 분들이 뭐 1년 내내 민법해서 한 두 2회독 정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책이든 저 민사 한정에서도 말씀드리면 2회독, 3회독 한 건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머리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 사람들이 보면 어제 공부한 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어제 본 게 기억이 안 나는 게 오전에 본 것도 오후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양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뭐 멀리 나가서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해서 변호사가 돼서 그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장 시험에 있어가지고 한 뭐 700점대, 800점대 맞았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찌됐건 한 900점을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작년에 공부했던 거, 뭐 3학년 때 공부했던 거 그런 방식으로 가면 이제 점수가 별로 안 오를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좌절하는 게 1년 동안에 그래도 뭐 저기 뭐야 저 제시나 인시하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많이 안 올랐다. 근데 그거는 방법론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사람마다 다 그 상황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제 강의를 들으실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또 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상담하신 분들이 이제 자기가 보던 책이 이제 다른 책이 있는데 그럼 뭐 제 강의를 어떻게 이제 뭐 콜라보를 할 거냐 그런 것들은 이제 각자 상황에 맞춰서 말씀드릴 테니까 뭐 개별적인 상담들을 좀 필요하시면 오늘도 그렇고 뭐 내일도 그렇고 제가 학원에 나와 있으니까 개별적인 상담 좀 받으시고 전반적인 이제 그 뭐든지 변화를 주셔야 돼요. 뭐가 됐든 뭐 사소한 변화든 간에 뭐 공부 방법이든 생활 태도든 뭔가 바뀌어야지 성적이 비약적으로 상승이 되지 이제 안 그러면 똑같은 내가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하면은 점수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방법론상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진모 때도 그렇지만 뭐 10회독을 하라는 얘기가 상지적인 의미인 거죠. 상지적으로. 상지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원에 합격기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몇 년 전에 600점에서 이제 900점으로 1년 만에 올리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00점에서 제시해가지고 900점 올렸는데 물론 이 600점이라는 게 이제 공부 안 한 점수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와서 나중에 얘기하던데 이제 뭐 3학년 때 그냥 조시만 통과하고 그냥 놀았다. 이제 그래가지고 600점이니까 그 당시 보면 거의 꼴찌 점수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한때도 이제 그 강의반 들으면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학원도 그냥 집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온 거예요.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 합격기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히려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외우라고 외우고 뭐 그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새로 올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암기장 기본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객관식은 일단 처음 볼 때는 지울 걸 지우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해독수 올리면서 그러니까 일순환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단계별로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서 제가 저 뭐야 최신 판례집도 뭐 그 머릿말도 써놓지만 한 10회독은 해야 된다. 그 정도 돼야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시험 보고 합격하고 처음에 찾아와서 저 얼굴 보자마자 했던 말이 자기가 이제 선생님 말대로 최신 판례집 10회독 했다. 이렇게 해서 그 책도 들고 와서 막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최신 판례를 10회독 할 정도면 다른 걸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남들한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나는 뭐 NC 하면서 뭘 정확했다. 이래서 뭐 잠자는 시간을 줄이든가 뭐 아니면 뭐를 이제 10회독 했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에 변화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수험생이었지만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뭐 상황들이 다 다르실 텐데 뭐 졸시를 봐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저기 뭐야 경험들이 뭐 이제 있어가지고 뭐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얼마 안 오르고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일 텐데 그거는 방법론상의 문제지 본인의 뭐 자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3,500명 시험 봐가지고 한 1,700명 뽑았잖아요. 그럼 특별한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그 특별한 그 본인의 자질의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그냥 시험 본 게 아니라 일들을 봐가지고 로스쿨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또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론만 잘 갖추면 충분히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저도 수험생이지만 이게 또
그 자기만의 고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합격계도 써놨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강사가 외우라면 외우고 뭐 중요하다 보면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가끔 보면 이제 제가 또 중요하다고 내는 것들 중에서 올해 혼동 문제도 뭐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진못 때 냈어요. 그래서 내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스스로 그냥 저 사람이 냈으니까 중요한가 보다 해서 외우는 사람, 뭐 외우고 이해하는 사람 있고, 이런 게 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커트를 하는 거죠. 이런 게 뭐 시험에 나올까? 그럼 이제 자기 마음 속에서 그 머릿 속에서 뭐예요? 반감이 생기니까 그게 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가 됐는데 그냥 받아들인 사람들은 강사가 찍어준 게 나왔네, 열심히 쓰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그게 나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생활에 좀 변화를 주셔가지고 공부 방법을 좀 개선하지 않으면 별로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안 해서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뭐 서로 힘들잖아요. 제가 봐도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런 것들을 좀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셔가지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뭐 공부 방법의 변화만 주면, 변호사 시험은 뭐 좀 안 됐을 때, 저도 그랬죠. 수험생 때 안 되면 이게 뭐 그냥 또 이게 과연 내 인생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되고 나면 또 돌아서 보면 그렇잖아요. 뭐 고3 때도 이렇게 수능 본 거 지나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굉장히 이게 뭐 넘지 못하는 산처럼 보이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안 될 때 도대체 내 인생이 이게 이 시험에 내가 괜한 걸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험 붙고 나서 돌아서 보면, 저도 이제 시험 붙은 지 20년 됐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붙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저하고 상담을 좀 하셔야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뭐 해서 저랑 좀 개인적으로 상담하시고, 제가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좀 만나서 얘기를 하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주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을 보셨을 것이고, 혹은 또 시험 보시려고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일단 시험에서 가장 큰 테마가 선택형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사례형은 잘 아시겠지만, 사례형은 절대적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답안을 어느 정도 썼을 때 하한 점수가 있고 상한 점수가 있고, 물론 이제 답안을 완성하지 못했으면 그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인데, 여러분들 사례에서 한 과목에서 10점을 올리는 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내가 사례는 이 과목을 60점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실제 시험이 내가 잘 아는 문제가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60점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시간의 문제. 그리고 앞 문제를 잘 쓰다 보면 뒷 문제를 또 못 쓸 수도 있고, 문제는 나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잘 써버리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또 너무 어렵게 나와도 그렇다고 점수가 나쁜 것도 아니고요. 사실 주관식에서 10점을 더 맞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객관식으로 10점이면은 4개 더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객관식이 왜 어려워졌을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엿먹이려고 어렵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객관식이 어려워지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 시험, 로스쿨에 계신 교수님들이 나오고, 그 다음 법대 교수님들도 일부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해서 하는데, 일단은 선택형은 문제은행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경찰, 검찰 이런 시험들에 있어서 출제자가 내부였어요. 현직 경찰, 뭐 변호사 특채 들어간 사람, 검찰은 검사분들이 내고, 그러다가 2020년부터 경찰 시험에서 전면 교수 출제에 들어가고, 이 교수 출제에 들어가면서 바로 변호사 시험에 출제했던 교수 출제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검찰 쪽에 있다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우리도 바꿔야 하지 않겠냐. 검찰은 좀 늦어졌어요. 2023년부터. 그럼 2023, 2024, 2025년까지 출제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은 로스쿨에 계신 분들에게 계속 문제은행을 받아요. 그럼 이분들이 9급 문제, 7급 문제도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법원직 시험 같은 경우는 로스쿨에 파견 중인 판사분들이 출제해요. 그리고 조금 틀려요. 거기는 학설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분들이 이제 문제은행을 똑같이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학교 교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변호사 시험범을 9급이라든지 7급 문제은행보다 쉽게 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민사법 같은 경우는 지금 객관식 시험이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변리사 시험. 근데 변리사 시험이나 이런 데는 60점을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상법은 뭐 회계사, 세무사, 거기도 또 선택 제재이고, 그리고 실제 시험 보는 영역이 별로 없어요. 근데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이쪽은 13개에서 15개 직렬해서 시험을 보고 여기에서 대부분을 교수들이 출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의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이분들이 사실은 변호사 시험만 봐서는 이분들도 그냥 변호사 시험에 갇혀 있겠죠. 근데 이분들도 다른 것을 보니까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려워진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상당히 좀 이쪽 업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공부를 쉽게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법전협 시험. 솔직히 여러분 작년에 법전협 시험 보고 법전협 시험에서 나온 게 변호사 시험에서 몇 문제나 반영이 됐어요. 사실은 법전협 시험은 그전년도 법전협 시험에서 반영이 됩니다. 졸업을 위해서는 법전협 시험을 해야죠. 근데 거의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사경 작성 피신 조서 이런 거 법전협에서 나와야 맞나요? 그거 나왔다고 하면은 바보 아닙니까? 위수적이나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소소한 지문들에서 학생들이 보면은 별로 반영률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학생들에게 그냥 하면서 법전협 문제 이외에 여러분들 9급 하면 자존심 상할 문제 있지만 내가 많이는 아니지만 몇 문제 뽑아 드리겠다. 한번 보시라. 근데 거기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되게 쉽네. 근데 저한테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형사법에서 이건 되게 쉬웠구나. 그냥 이건 특별한 게 없다 하는데 실제 그분들이 모르지만 제가 뽑아서 연습 문제로 그냥 풀어보시라. 그리고 물론 이제 3순환 때 여기에 그걸 반영해서 또 지문을 또 만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한 가지. 사례가 공부하기 힘들죠. 기록도 힘들어요. 근데 기록 점수는 선택형과 연관성이 있어요, 사실은.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쓰는 분들이 거의 없다. 실제 기록을 채점하신 교수님들이 얘기하면은 기록에서 뭐가 제일 짜증나냐? 한 번만 봐주세요.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실전에 가면 너무 많은데 거기가 보기가 역겹다 할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기록 같은 경우는 100점이라고 하면 채점 기준으로 보면은 한 140, 50점을 주고 있어요. 쓰면 준다는 거예요. 쓰면.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쓰면. 그러니까 선택형이 높은 사람이 기록이 높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글 쓰고 그냥 기출문제집 읽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떤 학생한테 말씀드리면 이제 시험 5번째 보는데 저한테 이렇게 두꺼운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선택형은 이걸로 하면 충분하겠죠? 네, 지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게 시험을 몇 번 봤냐? 이게 지금 5번째 보는데 그러면 4번. 4번 보면서 이거 봐서 선택형 얼마나 맞았냐? 선택형 맞은 게 24개, 5개. 많이 맞으면 27개. 아니, 지금까지 실패한 방법을 왜 똑같이 하냐? 그리고 실제 이거 하면 시험에 다 나오냐? 아니다. 원래 사실은 기출이 50, 미기출이 50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기출에서 50에서 또 20%나 30% 정도는 뭐가 바로 최신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를 채우면 되는 건데
나머지를 채우면 되는 건데 왜 공부를 어렵게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사소송법 하나만 가지고 사례를 얘기하겠습니다. 사례 기출에서 나왔어요.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거꾸로 해갑니다. 뭐 기출을 쫓아가요. 이미 출제된 거 뒷공문이를 바라보면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 왜 합니까?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하나요? 작년에 공부 아이고 이제는 알았네.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실 겁니까? 왜 뒷공문이를 따고 돌아갑니까? 저는 제 암기장도 그렇고 문제가 미래를 향해 있어요. 미래를 향해 있고 실제 시험 반영률도 뭐 거의 다 나옵니다. 왜? 근데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주영은 선택형을 잘 모르고 사례형도 잘 모른대. 왜? 변식 기출을 다 반영 안 해놨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어떠한 문제는 10년들이 한 번 나오면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문제예요. 뭐 변호인 선임계 추안이 이게 10년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구석탱이 하나씩 골라서 나오는 건데 왜 그걸 갖다가 목숨 걸고 공부하고 있냐 이거예요. 나올 걸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올 걸 앞으로. 지금 판례가 이렇게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래서 참고로 학원에서 보면 제 사례형 문제가 그냥 깜짝 놀랍니다. 제 수업을 하면은 깜짝 놀라는 게 지금까지 몇 년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학원의 모의고사를 풀 수 없다. 1순환의 모의고사 내면 벌써 바로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게 저로서는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뭐냐면 형사법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면은 2008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고 2009년도부터 반영된 판례가 있지만 어느 정도예요? 2017년을 기준으로 전자기록에 대한 판례들이 바로 이제 관련성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로 들면 제가 점수를 얘기하면은 뭐 다른 거 해가지고 뭐 대충 외우는 게 아니라 피의 사건과의 관련성, 인적 관련성과 객관적 관련성을 의미하는데 인적 관련성은 피의자 자신, 공동정범, 교사, 방조, 필요공범인 대양범까지 포함하고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 사실 자체,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 이외에 동기, 경위, 시간, 장소, 수단, 방법과 관련한 정황 증거과 간접 증거. 실제 채점 가면은 여기에 0.5cm 다 붙어 있어요. 이걸 외워야 되는데 대충 피의사건과 관련성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라만 해가지고 엄청 하고 많은 논점이지만 대충만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실전 점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외우라고요. 혐의, 기본적 사실 관련 동일한 거 이건 그냥 쓸 수 있잖아요. 동기, 경위, 수단, 방법, 시간, 장소.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를 그냥 쓸 수 있는 거고 판례에 따라서는 상습성 인정 자료 그리고 올해 2월 27일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보강 증거까지 이런 식으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문제 하나 외워도 동경, 수강시장. 그러면 이게 다 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제 2017년에 스타트를 해서 2022년, 2021년 11월에 전환합의체 판결로서 가장 또 화두가 됐던 게 임의 제출물 압수예요. 2011년에,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임의 제출이 끌고 오다가 바로 피의 사건과의 관련성이 또 2023년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피의 사건과의 관련성이 바로 압수수색에 있어서 증거 수집 과정뿐 아니라 증거 사용 과정에도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으로 중점이 되오다가 내년에 예상 문제 하나 딱 말씀드리면 바로 2024년 7월 25일 유류물의 압수에 대해서 최초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유류물의 개념. 자, 어느 시험에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류물을 공부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형법 쓰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형사소송법은 잘 쓸 수가 없어.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공부를 앞서 나가고 빡셀 겁니다. 근데 제가 합격한 학생들 물어봤어요. 떨어진 학생들한테 다시 반문합니다. 내가 빡세지. 빡세요. 근데
시간 내에 공부를 원하냐? 그건 아니에요. 같은 시간 내에 자기 마음 편하자고 편하게 이렇게 그냥 공부했던 거 밑줄 쫙쫙 긋고 기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논점, 나아가는 논점, 새로운 판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걸 숙지하지 못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상대평가 아닙니까? 남들은 아예 안 쓰거나 잘 못 쓰는데 나는 잘 쓴다. 점수를 훨씬 더 맞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주관식에서 기본적인 점수예요. 사실 제가 이 학원에 와서 강의를 한 게 지금 3년 차거든요. 그 전에는 변호사 시험, 예전에 사법시험 때도 저를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법시험에서는 제가 대부분 95% 이상 강의를 점유를 했었습니다. 변호사 시험 초기에 했는데 또 강의를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공부에 의욕이 너무 없는 거예요, 초기에. 그래서 하기 싫다 하고 안 했어요. 근데 3년 전에 학원에서 아까 여기 와서 설명했던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한 열 몇 번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딱 마지막 순환 문제하고 특강까지만 딱 해주겠다. 그만 찾아와라. 그래서 해줬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크게 나와버렸어요. 변시에서. 선택형, 사례형 해가지고 기록까지 문제가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음에 이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게 약속한 올해가 마지막 차입니다. 제가 최근에 글을 쭉 보는데 2017년에 이제 사법시험 마지막 시험 볼 때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SNS에. 근데 이제 더 이상 주관식 강의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식의 글을 써놨는데, 근데 그 마지막 해에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고, 또 많은 성과를 또 냈었습니다. 올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스스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좀 모든 걸 다 쏟아부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다른 것보다 빡세다. 그리고 가끔씩은 첨삭할 때 인상도 쓰더라.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공부 안 해오거나 뭐 하면은 인상, 저는 안 썼어요. 근데 옆에 직원분들이 첨삭할 때 들어보면은 이렇게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나더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대방의 인생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비싼 돈 내고 왜 학원을 다니냐. 어차피 성적이 나아지지 않을 건데. 왜 근원적인 거니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났냐 얘기하는데 화난 것보다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시간이 돼서 누군가 만약에 변호사 시험에 5번 중에 마지막 한 번의 기회만 누가 저한테 준다면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만큼 사실 여러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과 합격하지 않는 것은 인생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간 죽으라고 한번 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애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엮여 있는 것도 많고 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기회를 살려보고, 저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에게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잘하셨네요. 네, 열심히 하시고 좀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도 빨라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성적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실행을 해보고, 또한 자료도 여러분들이 보기 어려운 자료, 그리고 앞서가는 자료. 뭐 남들은 뭐 우리 기출하고 상관없네. 상관없을 겁니다. 왜?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내년에 나올 거기 때문에.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록형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기록형도 마찬가지로 별로 할 생각이 없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또 시험에 또 나오고 하니까 강제로 계속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고 뭐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뭐 하는데, 여러분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록형이 안 되는 거, 이제 기록을 해제하는 거, 해체한다고요. 해체 혹은 해제하는 게 첫 번째인데, 이거 사실은 한두 번이면 끝나요. 몰라서 그렇지. 기록은 이게 정상 기록이 아닙니다. 정상 기록은 실제에서 예를 들면 증거 능력 없는 증거는 기록에 첨부하면 안 되잖아요.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첨부를 하는 것은 시험을 보기 위한 거. 그래서 만든 거예요. 시험으로서 만든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 기록을 해체하고, 뭐 예로 들면 쫙 봤을 때 뭐 무죄형이 나오고, 무죄형도 뭐 325조 전단 무죄, 이제 후단 무죄. 여러분 대충 알 거예요. 형식 재판이 논점이 1개 내지는 2개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 전단 무죄도 1, 2개 들어가고, 후단 무죄가 1, 2개 들어간다라고 치면 2개까지도 안 들어가요. 보통 1개, 이게 배점이 제일 큰 거잖아요. 이걸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초반에는 좀 소송법의 논점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소송법적으로 증인신문조서가 탁 나온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앞에 증거 의견도 잘 봐두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의견을 표시를 하는 게, 증거 동의가 있는 것은 다른 논점이 문제가 안 되고 신빙성만 문제가 돼요. 증거 동의가 안 되는데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 아니면 311조의 서류다. 그 안에 있는 것, 증인신문조서에는 무조건 전문 진술이나 재전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찾을 때마다 한 3점씩 차곡차곡 쌓아가고, 형식재판 처분에 가면 여기서 형식재판이 뭐가 있을 거다. 그래서 형식재판 딱 하면은 한 5에서 10점 일단 잡아내고, 그 다음 당연무죄를 우리가 평소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강의를 쭉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형사소송 문제도 많이 물어보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저한테 좀 과도한 것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전단 무죄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 판례를 다 정리를 해줘요. 이제 특별법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해줘요. 근데 제 기본적인 강의가 아닌데, 기록 강의가 나중에 특별법, 그 다음에 전단 무죄 정리해주고, 심지어는 최신 판례도 왜 나한테 정리해달라고 하는지. 근데 해줍니다. 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다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강의 내용이 이렇게 갔다가 소송법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록 해체, 그 다음 소송법적 쟁점이나 서술 방법으로 얼마 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형법적인 관점으로 갔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특별법으로 마지막까지 가지도 않아요. 여기 어느 선상에서 이렇게 가고,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나오는 뭐 운전자 폭행이라든지 다 했던 것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기록은 기출 기록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 없냐면, 기출 기록을 정확히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1년에 부장급 판사분들 있잖아요. 부장급 판사분들이 사법연수원, 지금도 사법연수원 있잖아요. 사법연수원에서 가서 뭘 하냐면은 1년에 기록 2개를 만듭니다. 기록 2개를 만들어요. 그것도 이제 2명, 3명, 2명이나 3명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좀 바뀌었는데 2개나 3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변시 쓰는 거고, 하나는 법관 임용 시험에 쓰는 거고, 하나는 내부 교육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세이브 하는 그런 용도예요. 그러면 이걸 말 그대로 평균적으로 법관 한 명이 기록 하나를 1년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심하게 만들고, 이게 잘못 건드리면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짜 기록을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매년 해와서 만드는 것과, 예를 들면 법전협에서 내면은 문제가 확 쉬워지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원래 있는 기록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 무죄나 형식재판 기록을 가지고 최신 판례 좀 섞어놓고 이렇게 만드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기록을, 내가 이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기출 기록인데 판례도 바뀌고, 예를 들면 제가 조금만 바꾸면 다 바꾸거든요. 바꾼데 답은 변시 기출 답안이 나와요. 뭐야 이건? 그래서 야, 이런 건 좀 버려야 된다. 어떻게 답안을 쓰느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주관식에서 하나만 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선택형이 어려워진 것은 바로 교수들이 학습이 돼 있고 다른 곳에 출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엽적,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것도 아니에요. 실제 판례 보면은 우리가 안 봤던 것들이지, 미기출들이 반영률이 높아졌다는 거. 그리고 이건 시간 내에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진짜 말 그대로 심포도, 에이 이런 거 안 나와, 에이 우리 시험은 안 해, 이런 자세만 아니면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냥 노력하면 돼요. 두 번째로는 사례와 관련해서는 제발 좀 옛날 거 따라가지 말라. 최신 판례 위주로 좀 밀고 가고, 이제 기록은
정상적인 기록을 하고 그 대신에 나중에 가면은 결과적으로 형법이나 특별법 실력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기록에서 나오는 소송법적 논점은 2, 3회 안에 다 끝낼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가는 것은 형사소송법 기본 강의를 통해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진짜 화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면담이나 첨삭을 할 때 조금 이 사람이 나한테 짜증내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어떤 짜증이냐?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게. 그리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아니 공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공부하셨길래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기존에 공부했던 내역이라든지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가고,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가 마지막 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한데 적어도 여기에서는 좀 보람 있고, 어떤 분의 인생에서는 저를 만난 게 저 때문에 합격했다, 이 하나의 위안을 얻는다면은 저도 좀 잘 산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은 성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현실의 고통 참아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원주 강사입니다. 이거 선생님들 뭐 강의를 하시는지 왜 이러지? 예, 분필 깨져 있고, 예, 무섭습니다. 예, 강의 그렇게 뭐 힘들게 진행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예, 편안하게 해주실 텐데, 오늘은 열정을 많이 붙인 것 같네요. 예, 공기도 더워져 있고. 자, 뭐 다 틀린 말씀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주영 교수님도, 예, 뭐 여러분 좀 듣기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그 현실이거든요. 현실인데, 듣기는 불편하죠. 예, 그래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시험 뭐 어려웠죠, 그죠? 소문 들으셨고 또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이제 기조는 유지될 것 같아요. 예, 뭐 변협에서부터 보면 뭐 합격자 수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뭐 변호사 시험 그 출제진들도 보면은 구성이 예전하고 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 드리긴 좀 그래요. 예, 그렇지만은 좀 출제진 구성도 달라지고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이런 이제 좀 변별력을 좀 더 갖추는 것들을 요구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이지만 효율적인 이런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이기만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뻗어버리거든요, 하다가. 효율적이어야 되죠, 효율적으로. 그래서 어떤 게 효율인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그 효율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헌법 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꾸준히만 해주면은 빨리 이제 그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또 월등한 이제 격차를 낼 수도 있고 막 이런 과목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민사법 아무리 해봐도 격차 내기 쉽지 않잖아요. 남들도 다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다 그만해요. 형사법 다 어렵죠, 그죠? 다 어려워해요. 근데 헌법은 할만하거든, 해보면 누구나. 예.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다, 이제 잘 갖춰진 것 같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 친구는 강의실에서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실에 가서 오전 이제 헌법 강의 끝나면 바로 도서실로 가서 민사법을 공부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만 하면은 계속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과목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한번 어느 정도 지점, 이제 안정감 있는 지점을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놔버린다. 패싱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아깝게 투자하는 것들이 훌 날아갑니다. 예. 헌법은 이제 다른 과목하고 차이 나는 게 열린 사고가 요구되는 과목이죠. 예. 다루는 원리나 원칙들이 보면 아주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것들을 다뤄요. 뭐 법치주의, 민주주의, 여기서부터 보면은 오만 원칙들이 파생되고 그 파생 원칙이 또 파생을 만들어내고 이래가지고는 파생되는 어떤 이유에 따라서 또 뭐 성격이나 주체 같은 것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구조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깨우치다가 이제 그걸 패싱을 이제 어느 순간 하다 보면은 감각이 날라들고, 감각이.
그냥 뭔가 이렇게 고리는 이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이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딱 맞춤형의 어떤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갖춰가는 것들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겠는데요. 이 스스로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제 이걸 끌어들여야 되는데 올해 우리가 이제 커리큘럼을 바꾸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도 풀고 또 체계도 잡을 수 있는 체계를 잡고 바로 문제로 확인할 수 있는 매일매일 이런 과정들을 이제 갖추게 됐죠. 그리고 헌법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이제 하는 게 이제 헌법 레슨이라고 해서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제가 이제 쉽게 하면 뒷공부를 시켜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뒷공부란 말이 무료 지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1시간씩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것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마저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선생님 잘 깨우쳤어요. 이제는 민사법으로. 예, 민사법 주력 과목인 거 맞죠? 민사법이 중심인 거 맞습니다. 예, 처지면 안 돼요. 그러나 민사법은 처지지 않을 정도만 해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이제 다른 과목들의 점수가 이제 안 나와버리면은 민사법에 아무리 투자하더라도 결국은 올해도 아쉬운 이제 소식들이 오면 헌법에서 이제 우리 학원 다닌 친구랑 다니다가 이제 작년에 아쉽게 이제 떨어졌지만은 이제 틀을 갖췄다 해가지고 이제 문제만 풀고 이제 이런 학원으로 이제 옮겨간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올해는 헌법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걸 참 잘 갖춘 것 같은데 왜 그걸 놓쳤을까 했더니 문제풀이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좀 까마득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챙겨내기가 쉽지 않은 게 공부입니다. 그죠? 수험 공부.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해만 하고 그냥 이렇게 떠들 수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활용을 하고 맞춰내야 되는 이런 이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끝까지 갖고 가는 이제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레슨을 진행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유료로 전환합니다. 어쩔 수 없이 무료로 하면은 타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금액으로 해서 유료로 전환한 다음에 제가 이제 직접 관리도 해드리고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레슨이라고 하지 않고 로클럽 관리반이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공지가 나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매일 1시간씩 헌법 할 때마다 총 합쳐서 20시간이에요. 예, 헌법이 우리가 내년 시험장 갈 때까지 저하고 같이 만날 시간이 20회거든요. 1순환, 3순환, 4순환. 뭐 물론 이제 2순환 판례 강의, 최신 판례 강의가 있지만 그거는 2회 만에 빨리 끝나는 거 이제 과목도 않고 헌법은 2회 만에 끝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빼고 이제 정리하자면 한 보통 이제 20시간 정도 되는데 그거 투자 잘하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어요. 예. 올해 이제 제일 기뻤던 소식이 로스쿨 3학년인데 작년에 이제 저를 중간에 찾아왔어요. 순환이 들어가고 나서 찾아와가지고는 헌법이 제일 극복이 안 되는 과목인데 좀 도와주시라. 예, 그래서 제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잘 해보자. 같이 이제 잘 따라오면 될 거다. 근데 이 친구는 따라온다기보다 어느 순간 자기가 스스로 이게 막 관리하더라고요. 잘 찾아와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하고 싶은데 할까요? 그러면 하지 마라. 이거 하고 싶은데 할까요? 그거 너무 과하다 하지 마라. 이거 안 해도 되겠죠. 그거는 해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추는데, 이 친구가 올해 잘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뭐 하기야, 결국 이제 실력만으로 성적이 이렇게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 경험치나 내 잠재된 실력 같은 것들이 더 월등한 친구들도 떨어질 수 있고, 그죠? 예, 조금 더 준비가 덜 됐지만은, 운이 좀 따라주고, 이래가 기운이 넘쳐서 합격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운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 실력도 전달해 드리겠지만은 이 실력을 잘 가꾸고 유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편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듯이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운을 갖춰가야 되는 게 다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그 레슨이 이제 유료로 전환된다는 거 이거 좀 알려드리고, 자, 매일 1시간인데 헌법 과목은 이제 그 과목마다 지금 선생님들이 과목 특성에 따라서 이제 커리큘럼 운영이 조금씩 이제 선택적입니다. 민사법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강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사례형 테스트를 하는 1시간씩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헌법 과목은 반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오전에 사례형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강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레슨 하는데 레슨 1시간 딱 하고 그러면 이제 3시 정도 되면 마무리가 돼요. 일과가. 그러면 그 이후 시간들은 여러분 시간인데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제가 옆에서 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하지만은 이제 어떻게 뭘 오늘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레슨을 하고 강의라는 과정에서 다 이제 지침을 일러 드릴 테니까 그걸 이제 달성만 하시면은 그 남은 시간은 활용해도 됩니다. 그 남은 시간은 이제 다른 과목에 투자해도 괜찮은데 다만 이제 헌법을 아예 패싱을 하면 안 된다. 예. 헌법은
과학이에요. 예, 모든 논리 구조가 다 이렇게 연쇄고리처럼 연결되기 때문에 그 구조를 크게 볼 수 있는 어떤 그 연쇄고리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만 갖추면은 어떤 사례 문제에서 그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된 구체적인 논리 같은 것들을 모르거나 떠올리지 못하더라도 더 상위의 논리, 사위의 논리를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박아놓으면은 논리적인 답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이제 유일한 과목이거든요. 다른 과목에서는 그게 안 되죠. 민사법이나 행정법도 그런 게 안 돼요. 구체적인 어떤 그 도구가 딱 앉혀지지 않으면 답을 못 내게 돼 있어요. 하지만 헌법은 기원을 찾아서 올라가면 결국 법치주의라는 한마디 용어로도 논리적인 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유일한 과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공부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다듬어 가시면서 뭐 조금 달성됐다고 해서 끝내지 마시고 조금 이제 터대를 다졌으면 더 나가세요. 더 나가지고 그래야 이제 시험장에서도 더 이제 활발하고 더 편안하게 더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공부법을 제가 이제 리드하고 여러분들이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깨우치기는 힘들겠지만은 어쨌든 저하고 이제 같이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헌법만큼 편한 과목이 없구나 이런 거 느낄 수 있도록 잘 갖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단한 여정이지만은 어쨌든 헌법 과목을 할 때만큼은 좀 쉬어가는 이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노력할 테고 여러분이 또 부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자, 오늘 과정도 고됐죠, 그죠? 오늘 여정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열정이 다 계시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다 아는 얘기인데도, 그죠? 막 강조하고 이러면서 시간 많이 뺏겼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선생님들 좋은 말씀 하실 거라고 이제 믿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번, 그 헌법 설명은 구체적으로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헌법은 들어가 봐야 돼요.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느끼는 과목이지 뭐 미리 이 과목의 특성이 어떻다 이런 것들은 다 피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같이 느껴보시기를 이제 바라고 오늘 하여튼 아까운 시간, 힘든 시간 이렇게 할애해서 설명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꼭 기대하는 만큼 혹은 기대 이상의 성적으로 내년에 아주 안전하게 미리 합격했다는 이제 느낌 가지고 여러분들 합격 일자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순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멘트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은 귀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짧게 얘기하고 그냥 바로 끝낼게요.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 공법, 그래서 이제 행정법, 이제 헌법 보통 이제 제일 마지막에 공부해요. 제일 마지막에 공부하기 때문에 저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법부터 시작하고 쭉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보다 보니까 시험이 다가오면 제일 불안한 과목이 되고 특히 헌법을 먼저 보고 행정법을 나중에 보기 때문에 행정법이 가장 불안한 과목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요약집 제일 얇은 걸 찾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도 시중에서 모든 과목 중에서 요약집이 가장 많이 팔리는 과목이 행정법이었고, 그래서 이제 채점하시는 이제 교수님들도 야, 이 얘들이 다 똑같이 요약서에 있는 것만 똑같이 써놨다고 그냥 그렇게 이제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과목도 이제 행정법이었어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너무 공부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시험에서 물어보는 공부해야 될 양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잘 쓰면 좋죠. 대신 행정법에 시간을 많이 써두면 민사법이나 형사법에서도 구멍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행정법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남보다 그냥 좀만 잘 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엄청 이걸 뭐 내가 잘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접근하실 필요는 없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죠. 판사검사, 변호사 실제로 되고 나면은 행정사건은 극히 일부니까 민사사건이 대부분이고 검사로 가면은 뭐 아예 이제 형사만 다루게 되는 부분이고 변호사가 돼도 뭐 민사사건이 대부분이고 행정사건은 사실 또 가장 적은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수원 다닐 때도 행정은 아예 가르치지도 않아요. 행정 가르치지도 않고 다 민사나 뭐 형사 이런 것만 좀 공부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시험 문제 보시면은 뭐 예방적 금지 소송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판례가 그냥 간단하게 예방적 금지 소송 뭐 이런 거 허용되지 않는다 간단하게 나온 부분인데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오래전부터 올라왔던 개정은 어디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예전부터 이제 모든 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게 무명항고 소송을 좀 도입하자 등등등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 당연히 판례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외에도 거의 압도적으로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런 내용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이제 딱 바로 그 부분에서
시험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뭐 예외적 승인이라든지 그 밖에 뭐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예전에 사법시험 기출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도 나왔던 거 중요한 거는 또 나오고요. 또 변호사 시험은 아니더라도 사법시험이나 기타 다른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던 쟁점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형, 사례형, 뭐 기록형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 시험 막 점점점 다가오면은 선택형에서 이제 가장 점수를 쉽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평소에는 그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딱 꼭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를 공부하면 특히 선택형을 공부하면 나머지도 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되는 부분. 그래서 선택형 공부하다 보면은 맨날 나오는 게 뭐 물론 토지보상법 85조 2항의 이제 형식적 당사자 소송 사례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특히 선택형에서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거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번 시험처럼 자녀지 수용 청구권 문제 같은 거 나오면은 뭐야 이거 선택형에서 맨날 보던 거네 그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기록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과연 이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느냐, 처분 사이에 추가 변경이 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한데 여기는 기속행위로 돼 있고 여기는 재량행위로 돼 있는데 갑자기 처분 사유를 기속행위 규정을 들었다가 갑자기 재량행위 근거로 바꾸고 등등등 이런 것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선택형 준비하면서 우리가 최신 판례로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록형을 위해서 따로 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택형에서 최신 판례 공부하다 보면 그 내용들을 기록형에다 집어넣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선택형 꼭 공부하면서 얘는 사례에도 나오고 또 얘는 기록에도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선택형을 공부하면서 사례형도 기록형도 같이 이렇게 점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선택형은 그 자체는 이제 마킹만 하면 되는 거고 사례형과 기록형은 직접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연습을 따로 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해봐야 내가 손이 좀 느려서 많이 쓸 수 없구나. 그럼 그만큼 더 쟁점을 찾아내는데 연습을 해서 쟁점 찾는데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핵심만 빨리 요약하는 식으로 쓰고 저 결론을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차례 쓰다가 시간이 없어서 결국 다 입력을 못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차라리 핵심만이라도 일단 써놓고 시간이 될 때 이제 중간중간을 더 추가하는 게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나오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로 시간 내에 써보는 것 연습을 통해서 이제 습득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뭘 써야 되는지 그 내용 자체는 물론 선택형에는 없고 사례형에만 고유한 내용도 있고 또 선택형에는 없고 기록형에만 고유한 내용도 있어요. 걔네만 이제 따로 신경을 쓰시면 되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선택형에 거의 다 내용이 들어있구나 겹쳐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출이 중요합니다. 뭐 뻔한 소리죠. 뭐 기출이 중요합니다. 뭐 그 밖에도 출제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막 딱 뭐 시간 내 갖고 막 찾아보고 막 최신 판례 뭐가 나오는데 찾아보고 이런 거는 힘들고 결국은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이런 거 좀 같이 공부하는 거 그런 거 따라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전혀 예상 못한 막 그런 쟁점에서 막 튀어나온다 등등등 그러면은 사실 다 같이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뭐 불안해하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하면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나온 모든 판례를 다 공부해야 되고 모든 논문을 다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 나오면은 그냥 다 같이 못 쓴다 생각하고 나머지 쓸 수 있는 부분, 그게 사례, 행정법 100점 부분에서 20점 부분이 처음 보는 데서 나왔다. 나머지 80점 부분은 어딘가에서 본 거다. 그럼 그 80점을 충실히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20점 요 부분은 그냥 나만 못 쓰나? 뭐 다 못 쓰지 뭐 하고 그냥 날리면 되는 부분이에요. 나머지만 내가 보다 잘못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은 야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야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공부할 범위를 딱 잡아보면 너무 많아요. 결국 우리가 이제 기출에서도 보면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못 써도 되는구나.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선택형 같은 경우는 찍고 넘어가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쳐내야 돼요. 그래야 양이 확 줄어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마지막 한마디만 하자면은 그 수험 생활 너무 힘들어요. 저도 경험해 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끔찍한 시간이죠. 이 시간.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딱 합격한다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실제 실력이 엄청 많이 된 사람도 마지막에 가서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갑자기 몸살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뭐 별의별 변수가 사실 다 있어요. 내가 마킹 밀렸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순간 무슨 실수를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불안해요.
내가 아직 실력이 다 안 됐는데 못 본 것도 많은데 안 본 데서 시험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부터 시작해서 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도 마지막에 혹시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등등등 뭐 별의별 걱정이 다 있고, 그리고 일단 평소에 시험날까지 하루하루 가는 것 자체가 붙을까 떨어질까 붙을까 떨어질까 뭐 이런 데가 그러니까 딱 확실하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그러고 이제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그래야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 본 게 선택형에서 나올지 기록형에서 나올지 어디서 나올지 알 수도 없는데 불안하면 마지막에 책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그런 것 좀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 뭐가 시험에 나오고 뭐 등등등등은 그냥 뭐 커리큘럼 따라가면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막 흔들리지 않고 그냥 하나라도 더 보고 들어가는 거, 그걸 쭉 준비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